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송충이의 충고. 앨리스와 송충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송충이가 담뱃대를 입에서 떼며 나른하고 졸린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넌 누구지? 글쎄요. 저도 지금은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까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자꾸 바뀌는 바람에. 앨리스의 수줍은 대답에 송충이는 날카롭게 쏘았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가 누구냐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제가 아니거든요. 송충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앨리스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물론 이해하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당신도 갑자기 번데기로 변했다가 조금 후에는 나방으로 변해버린다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얼떨떨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전혀. 헷갈릴 게 뭐가 있지? 둘의 대화는 진전이 없었다. 앨리스는 송충이의 툭툭 내뱉는 듯한 말투에 화가 났다. 그러는 당신은 누구죠? 그걸 먼저 밝히는 게 예의 아닌가요? 왜 그래야 하지? 송충이의 대꾸에 앨리스는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송충이가 앨리스의 등에 대고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뭔가 새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앨리스는 다시 송충이에게로 돌아갔다. 성질 좀 죽이지 그래? 화를 누르라고. 겨우 그 말 하려고 부른 거예요? 앨리스는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말했다. 아니야. 송충이의 대답을 들은 앨리스는 딱히 할 일도 없는 데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자코 기다려보기로 했다. 송충이는 한동안 말없이 담뱃대만 빨아대더니 이윽고 팔짱을 풀고 담뱃대를 입에서 뗀 다음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넌 네가 변했다는 거지? 유감스럽게도 사실이에요. 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걸핏하면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걸요? 그럼 이번엔 이젠 늙으셨어요 윌리엄 신부님을 한번 외워봐. 송충이가 마치 선생님이라도 된 양 엄한 목소리로 명령하자 앨리스는 긴장한 채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이젠 늙으셨어요 윌리엄 신부님.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군요. 그런데도 여전히 물구나무를 하고 계시니 그 연세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젊은이가 말했다. 윌리엄 신부가 젊은이에게 대답하길. 내가 젊었을 땐 머리를 다칠까봐 두려웠는데 이젠 머릿속에 든 것이 없어서 자꾸 하고 또 하게 되는 거란다. 젊은이가 말하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늙으셨어요. 게다가 살도 많이 찌셨잖아요. 그런데도 집에 돌아오면 공중제비를 도시다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슬기로운 노인이 백발을 흔들며 말하길. 내 젊은 시절에는 한 상자에 1실링 하는 이 연고로 팔다리를 언제나 부드럽게 했지. 너도 내게서 두어 상자 사지 않겠니? 젊은이가 또 말하길. 이젠 늙으셨어요. 턱도 너무 약해져서 비계처럼 부드러운 것만 드셔야 해요. 그런데도 거위를 뼈 하나 남기지 않고 통째로 드시다니 도대체 그 비결이 뭐죠? 신부님이 말하길. 내 젊은 시절에는 재판소에 가서 사사건건 마누라와 입씨름을 벌이느라 턱에 단단한 근육이 생겼지. 그 덕분에 이렇게 여생을 즐기고 있단다.
젊은이가 말하길. 이젠 늙으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시력이 좋으시죠? 아직도 콧등에 뱀장어를 세울 줄 아시다니. 어쩌면 그렇게도 재주가 좋으세요? 신부님이 말하길. 3가지나 대답해 주었으면 충분해. 더 이상은 잘난 체 하지 마. 바보 같은 질문에 하루 종일 대꾸해 줄 생각은 없네. 저리 가. 안 그러면 층계 밑으로 걷어차 버릴 테니. 틀렸어. 송충이가 말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단어 몇 개가 바뀐 것 같아요. 풀이 죽은 앨리스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몽땅 틀렸어. 송충이가 단호한 어조로 말하자 둘 사이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송충이였다. 이봐, 그렇다면 키가 얼마 정도면 만족하겠니? 중요한 건 키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앨리스는 이토록 말이 안 통하는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부하가 치밀었다. 그때 송충이가 다시 말을 걸었다. 지금 키 정도면 괜찮아? 아니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8cm는 너무 비참한걸요? 앨리스의 말에 송충이가 버럭 화를 내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비참? 비참이라고? 비참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네 키는 완벽할 만큼 적당해. 다시 담뱃대를 입으로 가져가 뻑뻑 빨아대던 송충이는 잠시 후 버섯에서 내려와 풀숲으로 기어가며 말했다. 한쪽은 네 키를 키워줄 거고 다른 쪽은 줄여줄 거야.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앨리스의 마음을 훤히 읽기라도 한 듯 송충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버섯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앨리스는 한동안 버섯을 바라보며 어느 쪽이 한쪽이고 어느 쪽이 다른 쪽인지 구분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앨리스는 이윽고 양팔을 한껏 벌려 버섯의 몸통을 끌어안고는 양손으로 가장자리 부분을 한 움큼씩 뜯어냈다. 그러고는 우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버섯 조각을 조금 뜯어먹었다. 그 순간 턱 아래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턱이 발에 부딪힌 것이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앨리스는 불이 나게 왼손에 든 버섯 조각을 입에 넣으려 했으나 턱이 발과 맞붙어 있어서 입을 벌리기조차 힘겨웠다. 앨리스는 가까스로 버섯 조각을 입에 넣고 꿀꺽 삼켰다. 아, 이제야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앨리스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자신의 어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기린처럼 늘어난 목뿐이었다. 앨리스의 목은 마치 식물의 줄기처럼 위로 길게 뻗어 있었다. 아, 내 어깨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내 손, 너희들은 어디에 있니?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움직여봤지만 저 먼 아래에 있는 푸른 숲의 나무 이파리들만 살랑거릴 뿐이었다. 이런 형편이고 보니 도저히 손을 머리 쪽으로 들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차라리 머리를 수그려 보기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목이 뱀처럼 자유자재로 구부러진다는 사실에 앨리스는 무척 기뻤다. 앨리스는 목을 부드럽게 숙인 다음 초록색 바다 같은 나뭇잎들 사이로 머리를 쑥 집어넣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휙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오더니 큰 비둘기 한 마리가 앨리스를 날개로 후려치기 시작했다. 뱀이다! 뱀! 난 뱀이 아니야. 날 건드리지 마. 앨리스는 화가 나서 맞섰다. 그러자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진 비둘기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녀석들에게 마땅한 장소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니?
앨리스의 물음에 비둘기가 말을 이었다. 나무뿌리, 강기슭, 산 울타리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어딜 가나 그놈의 뱀. 이런 상황이니 그 녀석들이 편할 날이 없단 말이야. 알 품는 걸로도 모자라 밤낮으로 망을 보는 신세라니. 어머, 고생이 심하겠구나. 정말 안 됐다. 그래서 제일 높은 나무에 막 둥지를 틀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뱀이 내려올 줄이야. 비둘기는 바락바락 악을 썼다. 난 뱀이 아니라고 했잖아. 난... 앨리스가 머뭇거리자 비둘기는 더욱 몰아붙였다. 그럼 대답해봐. 뱀이 아니면 네가 뭔데? 난 그냥 꼬마 여자아이야. 앨리스의 말에 비둘기가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었다. 꽤나 그럴싸한 대답이로구나. 하지만 너처럼 목이 긴 애는 생전 본 적이 없어. 넌 뱀이야. 이번에는 새알 같은 건 입에 대본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보시지 그래? 무슨 소리야? 난 새알을 먹어봤어. 꼬마아이들은 뱀만큼이나 알을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난 날것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알은 별로 탐나지 않아. 치, 그렇다면 당장 사라져. 비둘기는 언짢은 듯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제 둥지로 날아가 버렸다. 앨리스는 나뭇가지에 목이 잔뜩 뒤엉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무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때때로 멈칫거리며 조심조심 엉킨 목을 풀었다. 그러다 앨리스는 자신이 아직도 버섯 조각을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앨리스는 양손에 있는 버섯을 조금씩 번갈아 먹으면서 키를 적당히 조절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앨리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이젠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갈 차례야.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이때 갑자기 앨리스의 앞에 넓게 탁 트인 들판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높이 1m가 조금 넘는 자그마한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앨리스는 오른손의 버섯 조각을 조금씩 뜯어먹어 키를 23cm 정도로 줄인 후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